1990년에 인생을 저는 시각지 계산을 해서 프레셔, 페니스 스태틱 믹스에 프레셔 그래프를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오퍼레이팅 컨디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케이스 스태틱 믹서의 구조와 또 믹싱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계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어느 정도 그리드 단순도를 가져야만 릴라이어블 결과가 얻어지는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멘셔널 애니시를 적용을 해서 키 디멘셔널 스킬들을 찾아내고 MCTV에서 말씀드린 프릭션 팩터하고 레이넌스 넘버의 관계를 살펴본 뒤에 케이스 믹서의 특징이 내부에 이제 힐리컬 블레이드가 있다는 건데 블레이드의 에스펙트 레이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인코퍼레이션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터러처에 나와 있는 프레시와 비교함으로써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태틱 믹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롱 실린드리컬 튜브고 그 내부에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힐리컬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힐리컬 블레이드는 180도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고 그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 방향으로 교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미싱 엘리먼트, 힐리컬 블레이드를 미싱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미싱 엘리먼트 요 교차가 90도로 유지하겠습니다. 플랫 A와 B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요 첫 번째 미싱 엘리먼트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다 섞여가는 그런 원리가 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미싱 메커니즘으로는 스트레칭, 스플리팅, 그 다음에 또 회전 방향이 다르고 해서 리오리엔테이션, 근데 또 내부에서 서큘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미싱 메커니즘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레이넌스 넘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터블런트에서는 주로 이 미싱 엘리먼트 내부에서 서큘레이션이 미싱에 큰 영향을 주고 라멘에서는 스트레칭, 스플리팅, 리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은 리틀 디스퍼전, 그래서 디스퍼스트 페이지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좁게가 되면 그런 데 상당히 이펙티브하고 가스 리퀴드 시스템에서는 레스 트랜스퍼 코피션 개선되는 수 있고 또 에어를 진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레디얼 미싱이 좋기 때문에 플러플로 인풋 같은 경우 레전스 타임이 거의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레디얼 미싱이 좋은 이유로 해서 템퍼러처 인풋도 없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믹싱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그레이블 믹싱하고 또 프로세스 파라미터의 관계, 또 이런 믹싱 효과가 좋은 만큼 또 표시 드랍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우리가 디자인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표시 드랍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냥 심플 엠티 튜브에서는 프랙션 팩터하고 레이넌스 넘버가 로그 스테이블에서 이런 바뀌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이넌스 넘버 2300에서 여기는 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전이 영역과 터블런스를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믹서가 다른 점으로 내부에 미싱 엘리먼트라는 건데 과연 미싱 엘리먼트가 있으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크리티컬 레이넌스 넘버라는 게 이렇게 2300으로 디파인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엠티 튜브에서도 크게 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고요. 결국은 미싱 엘리먼트의 지오메트릭 팩터가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 믹스에서 나온 코릴레이션들이 라미나 영역에서만 좀 적용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밸리드한 코릴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여러 그룹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동일하게 전부 다 레이넌스 넘버 크게 높은 지역에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엠티 튜브에 대해서 델타 P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마의 델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프릭션 팩터를 정의해서, 그러니까 엠티 튜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프릭션 팩터 정의해서 레이넌스 넘버의 함수 표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릭션 팩터나 레이넌스 넘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리스틱 다이아미터를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파이프 다이아미터 아니라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를 정의해서 코릴레이션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에스펙트 레이셔가 직접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반영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이런 것들과 저희들은 컴퓨팅에서 저희가 어떤 차별점을 나타내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빅서를 다 고려하지 않고 저는 6개만 일단 고려했습니다. 6개만 고려한 이유는 일단 플루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 2개에서는 인덕션, 스타팅 기온이라고 해서 조금 플러그만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바깥에 2개는 또 엔딩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소한 미니멈 테스트라고 하면 6개라고 하는데 유체가 이제 지금 레이놀스도 14층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유체가 들어와가지고 요 칼럼은 이제 각 부식 엘리먼트 요 4분의 1지점, 요 칼럼은 4분의 2지점, 요 칼럼은 4분의 3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식 엘리먼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벨러스티, 매력치가 이렇게 형성되고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세 번째 것도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면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를 이렇게 비교하고 세 번째 시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2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서로 믹싱 패턴이 똑같고 플로 패턴이 똑같고 네 번째, 여섯 번째 똑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세 번째는 아직 형성이 다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그 테스트를 6개로 이렇게 고려해서 보통 그리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고려한 거는 이제 전체 토탈 메시로 하지 않고 일단은 이 단면적인 실는 메시 개수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축방향을 몇 개를 싣느냐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인 개수 60개부터 뭐 쭉 늘려가면서 각각의 단면적 메시가 정해지면 거기서 요 길이 방향으로 몇 개를 늘리는지 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메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레셔 드랍이 높게 계산이 되고 저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더 계산 시간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면 보통 디멘셔널리스트 그룹 간의 관계를 보통 코릴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키 디멘셔널리스트 파라미터 차단하기 위해서 디멘션을 어느 정도 적용해봤습니다. 저희가 타겟 컨텐츠는 물론 델타 P고 델타 P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멘셔널리스트 그룹을 뽑는다면 결국은 이런 폼이 될 텐데 이런 파이 형태의 폼이 될 거고 이게 디멘셔널리스트 넘버가 되게 되면 각각 지수층 0에 대해 있는 그 파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틀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언노우는 A부터 G까지 7개고 제가 알고 있는 식은 3개이기 때문에 그 4개의 디멘셔널리스트 그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파이틀을 한번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의 디멘셔널리스트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스 어나리시스가 될 때 저희가 지금 좀 간단한 경우에는 코어 베리어블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 베리어블을 아무거나 제가 랜덤하게 선택할 수가 없고요. 룰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코어 베리어블이 전부 다 그 여기서 나오는 디멘션들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디멘션스 그룹에는 하나의 코어 베리어블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건 다음에서 이제 저희가 임의로 만족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델타 P만 저희가 인크루드 시키고 나머지 LP, U, LE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로를 집어넣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 그룹을 4개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엘리먼트 에스펙트 레이트를 제외한 요거는 저희가 MT 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오일러 넘버, 파이프 에스펙트 레이셔, 레이너스 넘버 이미 그 MT 튜브에서 많이 그 밝혀진 결과가 오일러 넘버하고 파이프 레이너스 넘버는 하나의 합쳐서 프릭션 팩터를 표시하면 에스트 커브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저희가 이 3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믹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비스코시티, 플로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기압체 갖고 있는 믹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플로레이트를 하면은 프릭션 팩터하고 레이너스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MT2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GRP를 있고 특히 엘리먼트 에스펙트 레이트가 1.74라는 걸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뒤에서 이제 요것을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스코시티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아까 그린 것 같이 하나의 컵으로 잘 위치가 되어 있고 파이프를 그러니까 길이를 변화시켜 가는 것도 길이에는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셔 드랍이 길이에 리니어하게 프로포셔널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여러 가지 다른 에스펙트 레이션 합쳐보면은 로우 레이너스 넘버에서는 그래도 잘 일치를 하고 있는데 하이 레이너스 넘버 영역에서는 약간 데이터가 스캐터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펙트 레이션을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1부터 2.5까지 에스펙트 레이션을 바꿔가면서 프릭션 팩터하고 레이너스 넘버의 관계를 잡혀봤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셔가 증가할수록 이제 특별히 하이 레이너스 넘버에 많이 이제 데이터가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 심플하게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 일단 다시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높이만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 리니어하게 감소하다가 플랫해지는 꺾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 꺾이는 지점이 일단 에스펙트 레이션 함수라는 것을 차관해서 그 꺾이는 지점을 양 극간의 그 어떤 리니어한 직선을 만들어서 거기 교차점을 크리티컬 레이너스로 정해서 이 크리티컬 레이너스 넘버가 에스펙트 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로블로그 스케일도 서로 리니어하게 돼 있고 부터 이 비율이 서로 콘스탄트한 거로 제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축을 레이너스 넘버 대신에 이런 방지식으로 국반하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이 4개의 커브는 서로 꺾이는 점이 이 코디네이터에서 서로 같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이제 각 커브 간에 이제 Y축을 저희가 또 리스케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커브 간의 간격이 그림에서는 여기 델타 1과 델타 2의 간격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두세 그림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커브 간의 간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할 수 있고 저희가 뭐 델타는 여기 짝이랑 여기서 똑같으니까 맨 끝에 짝, 끝에 프릭션 팩터 값을 저희가 레이너스 에스펙트 레이션에서 살펴보면 역시도 로블로그 스케일에서 리니어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요 레이셔가 서로 콘스탄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Y축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어떤 그 에스펙트 레이셔에 대해서도 하나의 에스펙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 다음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건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이제 X축과 Y축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웨스트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쓰려면 어떤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리전을 나누고 하는 얘기는 이제 사용자의 좀 임의적인 주관적인 게 들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 편의상 3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커브 피팅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얻은 코릴레이션하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에스펙트 레이셔가 1.5짜리 레이너스 넘버가 11대 비교한 건데 지금 CF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쪽 부분이랑 저쪽 부분이고 저희 계산이랑 뭐 거의 같은 결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믹스의 제작자인 페미니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CF를 보나고 델타 P를 보나 똑같을 텐데 저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보다 오히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중간 정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진짜 값이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내에서는 일단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셔가 1.5고 그 다음에 레이너스가 11대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좀 더 다양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스펙트 레이셔가 1.36으로 실험을 한 그룹,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0으로 한 거,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셔를 콜레이션에 반영한 두 그룹과 그리고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1.36일 때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컴퓨팅하는 건 사실은 요 렉닥스라는 연구원들이 한 거하고 조시 등이 한 연구, 요 두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룹들은 전부 다 에스펙트 레이셔를 픽스한 상태에서 콜레이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 그룹에서 얻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그룹만 픽팅하는데 찾아보면은 일단은 조시 등은 최근에 발표하지만 굉장히 오버 프리딕션이 되어 있고 이 오버 프리딕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쭉쭉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저희나 나머지 그룹은 거의 다 일치하고 있고 다만 이 하이 레이너스 넘버로 가면은 이제 다른 그룹과 좀 차이가 여기는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는 콜레이션을 구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 콜레이션 이 하이 레이너스 넘버에서 콜레이션을 제시하지 못했던 건 아마도 그 실험 데이터를 이쪽 영역에서 많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CFD 계산을 통해서 이런 정보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콜레이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1.5라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저희 그룹하고 좀 잘 맞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일 때는 요 세모는 요 그룹이 다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그룹이라고 또 저희랑도 요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케닉스 스태틱 믹서를 대상으로 해서 디멘셔널 어레인지를 해본 결과 이 세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플레이션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 CFT 계산을 통해서 에스펙트 레이트가 1.0대 2.5 사이, 레이너스 넘버는 12호 이상 정도의 광범위한 그 레인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었고, 저희가 이런 X축, Y축을 이렇게 코디네이터 잡으면은 하나의 마스터 큐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지하메트리가 어떤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델타 P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레인지 에러 범위 안에서 이걸 값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 믹서를 실험에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자료를 이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